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이슈로는요. TSMC가 반도체 공급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도 뒤따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TSMC가 반도체 공급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난 가을부터 봄에 걸쳐서도 10% 정도 반도체 공급 가격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면 왜 TSMC가 공급 가격을 올리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네. 사실 TSMC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36%쯤 2분기 기준으로 한 36% 됩니다. 그러니까 네. 팔면 36% 이익이 남는데 또 올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겁니다. 우선은 TSMC 입장에서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대규모 투자 100조, 200조가 넘는 투자를 하고 그 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회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도체 가격을 좀 올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반도체 달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서 반도체 공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지금 미스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공장을 짓겠다는 데가 미국 아니면 TSMC 같은 경우는 일본 아닙니까? 네. 여기는 아무래도 생산 원가가 한국이나 대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미리 반도체 공급 가격을 좀 올려놓은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의미에서 공급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중국의 SMIC 같은 경우에도 네. 아마 곧 따라서 올릴 텐데 얼마나 언제 올리느냐 하는 거는 TSMC가 올린 걸 보고 고객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고 난 뒤에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긴 회수 기간, 그 다음에 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같은 이런 이유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로케이션 이런 다양한 이슈 때문에 이제 공급 가격을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가전제품 네. 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칫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한 개당 평균 단가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2쯤 되고 차 한 대당 $470치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50만 원 조금 넘게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자동차 전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입니다. 그리고 정말 반도체 가격이 일률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20% 오른다 하더라도 55만 원에서 20% 오르면 10만 원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갖다 판매하면서 10만 원 원가 올랐다고 가격 올리기에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까지 오르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또 반도체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쪽 이슈입니다. 중국의 톱 여배우죠. 자오웨이에 관한 소식이 주말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자오웨이가 어떤 배우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영화 적벽대전 그리고 네. 드라마 황제의 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여배우인데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여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팬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2009년에 싱가포르 국적의 부동산 재벌 황유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 이후에 미디어나 문화 그리고 부동산 등 기업을 잇따라 투자를 해가지고 배우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알리바바 계열의 알리바바 픽처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천억 원의 평가익을 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네. 있고요. 2018년에는 차입금으로 이 상장사를 인수하려 하다가 이게 적발이 돼서 5년 동안 상장사 경영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그런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자오베이에 관련된 작품 내지는 자오웨이에 관련된 SNS 팬클럽 이것들이 지난 27일부터 불시에 일시에 다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자오웨이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를 갖다 검색하려고 치면 정책에 따라서 검색할 수 없습니다. 네. 검색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자오웨이가 어디에 갔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프랑스로 도피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보르도에 전세기가 도착을 했는데 보르도에도 이 자오웨이가 사놓은 와인 이 농장이 4군데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한 군데에 도피를 했고 거기에는 그 황유령이라는 남편하고 네. 자식도 거기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프랑스로 도피를 했을까요? 무슨 큰 죄를 졌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검색 포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시가 내려와서 검색을 못하도록 했지 이유는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연예인 클럽 팬덤 갖고 왜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 자오베이 팬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010년에 2001년입니다. 2001년에 자오웨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일본의 우길기 있죠. 네. 우길기로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 이번 사태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이런 정도라면은 작품 전체를 갖다가 검색을 차단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 뭔가 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화권 언론들이 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알리바바 마윈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네. 마윈과 관련해서는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사실 그 시진핑 주석에 반대하는 이 상하이방 쪽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자오웨이가 마윈하고 굉장히 친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마윈과 관계된 사람들을 속아내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20년 전에 입었던 우길기 드레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다른 여배우죠. 정상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벌금이 부과가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 그러면은 우리 꽃보다 남자의 중국판 시리즈죠. 네. 그러니까 같이 유성을 보자. 그게 2009년도 작품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네. 나와가지고 일약 톱스타가 됐는데 사실 이 정상에 대한 어떤 제재 같은 경우에는 꼭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달기보다 이 여배우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왜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가 그 애를 버렸다는 소식 때문에 중국의 네티즌들도 크게 격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상의 전 남친이 고발을 한 겁니다. 뭔가 하면 출연료를 받고 그걸 갖다 숨겨서 탈세를 했다라는 네. 그런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2억 9,900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39억 원어치 되는데 그래서 이 정상이 출연한 천녀유혼이라는 드라마도 네. 방영을 불허하는 걸로 당국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 보시면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는 우리가 왜 그랬지? 혹시 우길기일까? 아니면 네. 알리바바일까라는 거고 정상은 틀림없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인성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데다가 분명히 탈세한 증거가 있는 그런 배우기 때문에 전혀 두 개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게 공동부유죠. 네. 이 공동부유, 평등을 주장할 때는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를 얘기할 때는 심하게 잘 살면서 뭔가 호화 사치에 대한 비난을 한다든지 네. 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지지 세력을 넓히는 게 중요한데
연예인들 갑부에 대한 비난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대중들로부터 충분히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타겟팅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네. 추측입니다. 네, 추측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이슈로 중국의 톱 여배우들에 대한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또 제재를 완화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25일 날 로이터 통신이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비디오 스크린하고 센서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네. 회사가 중국 화웨이에다가 수억 달러어치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을 상무부가 허가를 해줬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25일 날 이 로이터 발표가 나고 난 뒤에 로이터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톰 코튼이나 아니면 마르코 루비오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나서서 아주 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화웨이를 돕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와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근데 미국 상무부가 이러한 제재 완화서를 또 부인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상무부 대변인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상원의원들이 비난 성명을 내니까 상무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지금 현재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사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2019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5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 네. 미국 기업 가운데서 그 화웨이에 물건을 수출하려 그러면은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라라는 그런 제재 조치를 내렸고 2020년 5월에는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만약에 미국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부품을 생산했다면은 화웨이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조치를 내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시절에 내려졌던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 때 와서는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 와서도 5G와 관련된 부품의 그 화웨이 수출에 대해서 한번 제재 조치를 내렸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상무부가 나서서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서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는 걸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로이터가 보도한 그 수억 달러어치의 수출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반박을 안 했습니다. 네, 화웨이 관련해서는 현재 뭐 중국과 캐나다가 갈등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멍자나우라고 왜 그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이죠. 딸이고 부회장이고 최고 재무 책임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지금 미국 인도 재판이 10월 달에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재 굉장히 중국하고 캐나다가 갈등을 네. 빚고 있는데 결국은 뒤에 미국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미국하고 중국이 풀리지 않는 한 이 문제도 쉽게 안 풀릴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